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강좌 세 번째 수업 사각형과 원형 툴입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각형 도형 그리기, 두 번째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기, 세 번째 원형 도형 그리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도형 툴을 그리는 툴이에요. 사각형 도형 툴은 세 번째 있고 꾹 눌러서 렉탱글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보통 처음 설치되어 있으면 사각형이 되어 있죠. 그리는 건 드래그를 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단축키만 2개 보고 난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볼게요. Alt키는 중심을 기준으로 그리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Shift키는 정비율로 그리는 단축키예요. 실습을 통해서 그리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앱을 켜시고요. New 디자인 파일을 누르십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요 제목이 없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쓰도록 할게요. 이 사각형과 원형 도형 그리기라고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각각 도형들을 조금 만들어 볼 거고요. 페이지 1을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시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사각형을 그릴 거고, 두 번째로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형을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페이지를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 이제 사각형 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그럼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물정자 모양의 툴 프레임을 누르셔서요. 드래그를 할 거예요. 이 드래그를 하시고 나서 프레임 자체를 클릭하시고 이 디자인 패널 파트로 가셔서 W랑 H를 300, 30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도형 그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나 마우스 휠을 누르셔서 프레임을 좀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형은요. 사각형 도형 툴을 그린 다음에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그럼 도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형 툴을 눌러볼게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정비율로 보이시죠?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사각형 도형을 누르시고요. Alt를 누르시면 중심에서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좌측 상단에서 점점점 커지면서 내려오는 거를 중심에서 바꿀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비율의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패널에 Fill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Fill이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색깔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셔서 스트로크, 테두리죠. 플러스를 누르시면 스트로크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굵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굵기도 조율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사이드 및 아웃사이드 센터까지도 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인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응용 예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미룰 수 있죠. 그러고 나셔서 프레임 툴을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크기를 조율하실 수 있고 역시 300, 300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로 햄버거 버튼이라는 영어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햄버거 버튼을 사각형 도형을 통해서 그려볼게요. 햄버거 버튼은 패널 아이콘이죠. 사각형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로 쓰기 위해서 250에 30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패널을 이제 가운데 오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색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전 조금 눈이 안 아프도록 조금 탁색으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얘를 Alt 누르면서 하면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서 Ctrl D라는 걸 누르시면 방금 했던 작업을 더플리케이트, 복제해가지고
이동도 똑같이 하고 도형도 복제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택 툴이죠. 선택 툴을 누르서 요걸 다 잡고 보시면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걸 스마트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셀렉션의 요 가운데에 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당기면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좋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온으로 네, 이렇게 잡으시면 알아서 스마트 가이드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를 하실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업 두 번째,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에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은 툴이 따로 있진 않고요. 사각형 툴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있어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서 여기에 이 아이콘이 있는데 옆에 숫자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각형을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모서리 쪽에 보면 위젯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동그랗게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요거를 안쪽으로 당기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역시 또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300, 300짜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름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사각형 도형으로 그린다 그랬죠? 사각형 도형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디자인 패널에 이런 호 모양이 있어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겠다는 거고요. 저거를 이제 뭐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옆으로 복제해 볼게요. 근데 모서리 둥글기를 다 각각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를 각각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밑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 20, 30, 40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들어가는 거 잘 확인되시죠? 자, 그럼 다시 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형을 그리셔가지고요. 이번에 위젯에서 직접 당기시면 돼요. 당기면 같이 모서리가 둥그러져서 어느 정도까지 둥글게 해야지 라는 거를 숫자를 쓰면 애매할 수 있는데 당기면서 점점점 보면서 내가 둥글게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요, 위젯에서 Alt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내가 당기고 있는 쪽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내가 당기고 있는 쪽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lt를 누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lt를 누르지 않아도 하나하나씩 다 각각 변경이 가능해요. 다시 Alt를 누르면 같이 바뀌게 되시는 거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응용한 배터리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사각형을 또 그릴 거예요. 프레임으로 300, 300짜리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아이콘이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프레임 색깔 자체를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디자인 패널에 필이라고 있죠? 이 파트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전체적으로 프레임 자체도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200에 100짜리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프레임의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가에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면서 딱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필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필을 어떻게 없애냐? 그냥 여기를 오퍼시티를 0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연색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추가를 해가지고 흰색으로 변경을 하실 거고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굵기를 1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모서리 둥글기 자체를 이제 조금 처리를 해가지고요. 모서리 둥글기를 1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서리 둥글기 숫자는 15로 줬어요. 확인되시죠? 네, 그럼 이런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테두리로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셔서 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사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리신 다음에 여기를
15에 70짜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모서리 둥글기는 5픽셀 정도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크기 확인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흰색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잡으시고요. Alt 눌러서 복제를 할게요. 뭐 대략적으로 떨어뜨리신 다음에 Ctrl D 눌러서 7개로. 자, 근데 이렇게 7개로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옆에가 좀 간격이 남잖아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더 이어서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Shift 키 누르시면 또 스마트 셀렉션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더 넓혀주시게 되면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가운데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고 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배터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수업 세 번째, 원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형은 다른 도형과 같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원형으로 들어왔고요. 도형 그리기 프레임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원형 도형을 누르려면 사각형 툴 옆에 저 화살표 모양을 누르셔가지고 요 엘립스라는 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는 뭐 그냥 하시면 드래그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리면 타원을 그리게 되는데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정원을 그리실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시면 중심에서 그리는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시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리고 나서 크기를 이쪽에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네, 디자인 패널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색상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로 필은 이쪽에서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쪽에서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패널에 있는 거죠. 원형 도형을 응용해서요. 원자력 발전소 아이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레임을 추가를 할 거고요. 프레임 사이즈는 역시 300, 300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이름은 이 누클리어 아이콘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원형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도형을 누르셔가지고 드래그를 대략적으로 해주시고 사이즈를 위드스는 100, 헤이트를 25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확인 한번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나셔가지고 가운데에 맞추는 거는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면색은 오퍼시티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P를 마이너스를 눌러도 사라지게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되니까 먼저 스트로크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라지게는 저렇게 마이너스로도 할 수 있어요. 오퍼시티 줄이는 방법 이외에도.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색깔은 오렌지 컬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오렌지색으로 조금 지정을 하셔가지고요. 색깔 정리해 주시고 굵기를 1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원형 도형을 또 그릴 거예요. 자, 원 도형을 임의적으로 그리셔서 한 30, 30짜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으로 저렇게 그릴 거고 이 면색은요. 이 스포이드를 통해서 기존에 썼던 걸 클릭해도 되고 사실 아래에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게 나오기도 하죠. 스포이드를 통해서 찍어도 되고 아래에 도큐먼트 컬러에도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썼던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고요. 요거는 ESC 누르시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 정도에다가 한번 맞춰 주시고 요것들을 다 그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G 누르시면 그룹이 되고요. 그룹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디자인 패널에도 이렇게 그룹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이쪽에 레이어 패널 쪽에도 그룹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제자리에서 복사하는 건 단축키가 컨트롤 D라고 했어요. 그럼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지금 복제가 돼서 레이어 쪽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 1, 2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회전을 여기에서 120도 처리를 할 겁니다. 120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네, 요거를 컨트롤 D를 누르면 네, 그 제자리에서 또 복사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그룹 3이라는 게 레이어에 떴을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앵글은 240도로 하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그룹을 묶어볼게요. 컨트롤 G 누르시면 큰 그룹으로 이렇게 묶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앵글을 한 30도 정도만 처리를 하면 이런 원자력 발전소 모양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다가 원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도형을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50, 50짜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를 추가하셔가지고 역시 기존에 있는 컬러로 쓰시고 굵기는 10으로 하시고 나서요. 네, 이렇게 가운데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모양이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오늘 수업한 도형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걸 클릭하시면 피그마 커뮤니티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크리에이터를 눌러주세요.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오셈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제 커뮤니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있는 쪽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파트는 제가 예제 1 도형 완성 툴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플리케이트라는 거를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피그마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더플리케이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 파일이 열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제작했던 것들이 다 떠 있고요. 아래는 다음 강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제가 X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로 다시 들어가시면 이 지구본 모양을 눌러서 여러분들 걸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제 커뮤니티에 있던 파일이 여러분들의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복사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다각형 도형 툴과 선 툴.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